그날 밤 세상은 온통 붉은 불길에 휩싸였고 그녀는 이름도 명예도 평생 지켜온 가문의 혼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타오르는 잔해 속에서 7살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찢어진 발바닥으로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던 그 처절한 뒷모습을 누가 기억할까요? 피눈물이 앞을 가려도 멈출 수 없었던 건 가슴에 품은 아이가 그녀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모진 바닷바람을 견디며 옹이진 서만하게 손으로 살아온 25년이라는 시린 세월. 비단을 만지던 고운 손마디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때 등에 업혔던 그 아이는 이제 냉철한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갯벌에 짠물을 삼키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세월이 마침내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벽을 향해 번뜩이기 시작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보다 진했던 숭고한 헌신, 뼈가 삭는 고통과 세상의 멸시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아들의 발에 보랏빛 꽃신을 신겨주겠다는 그 처절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올린 장렬한 복수, 그리고 한 여인이 바친 평생의 희생이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립니다. 대체 그 폭풍우 치던 밤, 청운방의 불길 속에 숨겨진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25년 동안 장독대 밑에 숨겨온 보랏빛 자수함 속에는 과연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잠들어 있는 걸까요? 켜켜이 쌓인 먼지를 걷어내고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엽니다. 25년을 돌아온 쪽빛의 외침, 그 첫 번째 실타래를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강우야, 이 자수함만은, 내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이 쪽빛 비번만은 절대로 뺏겨선 안 된다. 어머니, 무서워요. 아빠는요? 아빠는 왜 불 속에서 안 나오세요? 아버지는 우리 가문의 혼을 지키러 가신 거야. 이제 이 엄마 손 꽉 잡아라. 절대로 놓지 않을 테니. 2001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밤, 대한민국 최고의 천연 염색 명가였던 청운방은 한순간에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쪽빛 염색에 미쳐 살았던 강진호 장인은 자신의 수제자이자 동생 같았던 최성규의 배신으로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청운방의 수석, 침선장이었던 명숙 씨는 7살 강우를 가슴에 품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강우의 생모는 아니었지만 강 회장의 부탁으로 강우를 친아들보다 더 귀하게 보살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300년 가문의 역사가 불타고 있었고 그녀의 품 안에는 최성규가 그토록 차지하려 했던 천년 쪽빛 염색 비법서와 보랏빛 자수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이름도 화려한 침선장의 명예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녀는 갯바람이 거센 남도의 외딴 섬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비단을 만지던 그녀의 고운 손은 이제 굴껍데기를 까고 거친 그물을 깁는 섬, 안악의 옹이 진 손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25년이 지났습니다. 섬마을 포구 끝자락에서 명숙 씨는 낡은 재봉틀 하나로 뱃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며 살아갑니다. 그녀의 눈은 바느질에 기를 쏟느라 침침해졌고 다리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하지정맥류로 지렁이처럼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강우에게 고단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쪽빛 염료와 같아서 아무리 덧칠해도 결국 제 빛깔을 드러내는 법이란다. 명숙 씨는 매일 아침 강우를 배웅하며 이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가 25년간 견뎌온 유일한 이유는 강우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굴을 까고 바느질을 해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강우의 학비로 보냈습니다. 자신의 허리는 굽어갔지만
아들의 기계만은 대나무처럼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섬마을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거물이 된 성규그룹의 최성규 회장이 전통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며 이 섬을 방문한 것입니다. 최성규는 강진호 장인의 비법을 가로채 전통의 수호자로 추대받으며 온갖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마을 입구에 걸린 최성규의 얼굴을 보는 순간 25년 전 그날의 뜨거운 화염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검사가 된 강우는 성규그룹의 위조비단 밀반출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최성규가 화학염료를 천연염료로 속여 해외에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명숙 씨는 아들이 위험에 빠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최성규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라면 누구든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리는 잔인한 괴물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우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가 청운방의 주인이었으며 최성규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는 어머니 명숙 씨에게 달려와 진실을 묻습니다. 명숙 씨는 25년간 장독대 밑에 숨겨두었던 보랏빛 자수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와 최성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쪽빛 비단 자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우야,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겠느냐? 명숙 씨의 물음에 강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눈에서 돌아가신 강 회장의 정직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침선장의 실력과 지식을 아들에게 모두 전수하여 최성규의 가면을 벗기기로 결심합니다. 명숙 씨는 신분을 숨기고 성규그룹이 운영하는 전통자수 연구소의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적의 심장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강우는 검찰청에서 법률적인 그물을 치고 명숙 씨는 연구소 내부에서 최성규가 저지르고 있는 비리의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연구소의 염색실에 잠입하여 최성규가 만드는 비단들을 살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명숙 씨의 예리한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화학, 약품으로 범벅된 가짜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최성규가 비밀리에 보관 중인 해외 수출용 비단 장부를 찾아냈고 그가 진짜 천연 비단과 가짜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는지 그 수법을 완벽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강우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혜 씨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명숙 씨가 자신을 위해 갯벌에서 굴을 까고 바느질을 하느라 망가진 손마디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피보다 진한 건 저를 위해 흘리신 어머니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에 명숙 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보다 더 강력한 신뢰로 묶였고 명숙 씨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최성규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세계 천연 염색 박람회를 복수의 무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최성규가 전 세계 귀빈들 앞에서 자신의 가짜 비단을 뽐낼 때 그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명숙 씨는 일부러 최성규의 눈에 띄는 행동을 했습니다. 연구소 구석에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청운방 고유의 자수 기법을 선보인 것입니다. 최성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전 사라졌던 비법을 쓰는 노파가 나타나자 그는 그녀를 자신의 역작인 황실비단 복원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최성규는 명숙 씨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그녀에게 모든 제작 공정을 맡겼습니다. 명숙 씨는 겉으로는 최성규를 돕는 척하면서 비단의 안감 속에 특수한 실로 최성규의 죄상을 한 땀 한 땀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다가 특정한 산성 용액이 닿으면 글자가 드러나는 장인들만의 비밀스러운 통신 수단이었습니다. 박람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최성규는 명숙 씨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쓰는 바늘 놀림과 쪽빛, 염료를 다루는 솜씨가 과거 자신이 시기했던 임명숙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최성규는 명숙 씨의 뒷조사를 명령했고 마침내 그녀가 강진호 장인의 수제자이자 강우 검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최성규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명숙 씨를 지하실로 불러냈습니다. 임명숙, 아직도 살아있었나? 내 아들 검사놈이랑 같이 지옥으로 보내주지. 최성규는 명숙 씨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려 위협하며 강우가 가진 모든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부러질 듯한 통증 속에서도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최성규, 넌 절대 진짜 쪽빛을 가질 수 없어. 내 손은 이미 탐욕으로 검게 물들었으니까. 분노한 최성규는 명숙 씨를 감금하고 강우에게는 함정을 팠습니다. 강우는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수사팀은 해체되었습니다. 언론은 최성규의 사주를 받아 강우를 비리 검사로 몰아세웠습니다. 명숙 씨는 어두운 지하실에서 아들의 소식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성규는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믿으며 박람회장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명숙 씨는 부러진 바늘 끝으로 벽을 긁으며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금되기 전 최성규의 박람회용 의상에 마지막으로 손을 댔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옷은 최성규의 영광이 아니라 그의 파멸을 부르는 저주의 옷이 될 것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정신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구치소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수사 자료는 압수당했고 어머니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최성규는 보란 듯이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강진호 장인의 이름을 팔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이 비단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빛깔입니다. 최성규의 거짓 연설에 박수가 쏟아질 때 강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구치소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명숙 씨가 섬마을에서 고쳐주었던 옷의 주인들, 즉 평생 그녀의 진심을 지켜봐 온 포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명숙 씨가 숨겨두었던 마지막 복사본 장부와 최성규의 비리가 담긴 증거들을 전달했습니다. 강 검사님, 정희 씨가 우리한테 맡겼던 겁니다. 때가 되면 전해주라고요. 강우는 포구 사람들이 가져다 준 자료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비단에 수놓아진 아주 작은 암호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감금될 것을 예견하고 최성규의 비밀 금고 위치와 밀반출 경로를 자수 패턴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강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료 검사들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구속 정지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가 감금된 지하실로 달려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명숙 씨를 발견한 강우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박람회장으로 가거라. 거기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게다. 박람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성규가 천년 쪽빛 복원이라 주장하는 화려한 대례복을 입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빛깔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때 강우가 경찰들과 함께 무대 위로 당당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최성규 회장, 당신을 살인 및 위조 비단 유통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성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이 옷을 봐. 이게 바로 증거야. 강우는 말없이 무대 위에 대형 조명기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특수하게 조제된 산성 용액 분무기를 최성규의 옷에 뿌렸습니다. 용액이 닿자마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했던 비단의 빛깔이 서서히 변하며 안감에서 검은색 글자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성규가 25년 전 강진호 장인을 살해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비자금을 세탁한 해외 계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명숙 씨가 목숨을 걸고 한 땀 한 땀 새겨 넣은 진실의 자수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최성규는 비명을 지르며 옷을 찢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카메라가 그 증거들을 전 세계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최성규의 악행을 폭로하는 녹취 파일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최성규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25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청운방의 부지는 다시 강우의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성규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최성규는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진호 장인의 억울한 죽음은 25년 만에 세상에 밝혀졌고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정부는 명숙 씨를 최고의 장인으로 추대하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장인의 명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물들인 비단 한 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명숙 씨는 다시 남도 섬마을 수선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뱃사람들의 터진 옷을 꿰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수선집 입구에는 강우가 직접 달아준 아름다운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쪽빛의 마음, 진실이 머무는 곳. 노을이 지는 포구 앞마당, 강우가 아름다운 비단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거 친 신발은 벗으세요. 상자 안에는 명숙 씨가 평생을 꿈꿔왔던 진짜 천연 쪽빛으로 물들인 비단의 보랏빛 연꽃이 수놓아진 꽃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25년간 자신을 키우느라 옹이처럼 굳어버린 어머니의 발에 정성껏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명숙 씨는 꽃신을 신은 자신의 발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전 빗속을 맨발로 달리며 아들을 살려냈던 그 상처투성이 발이 비로소 평화로운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강우야, 참 곱구나.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게다. 모자는 노을 지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사랑과 정의로 지어낸 그들의 인생은 그 어떤 화려한 비단보다도 아름답고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